네, 양대 시장 플러스권은 지켜주고 있는 속에서요. 갑자기 삼성전자 쪽에서 유리기판 이야기 나오니까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이 됩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일단 심리적인 반영을 해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흐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과 함께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이 어제 좀 들어오는데 오늘은 코스피 쪽 그래도 들어오고 있네요. 연속적인 매수로 봐도 괜찮을지 무엇을 담고 있는가 봤더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앞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소프트웨어 단 카카오가 좀 톤이 바뀌었죠. 흐름 보이고요. 역시나 수출 좋았던 삼양식품까지 보여집니다. 기관 또한 반도체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특히나 돈 잘 버는 AI 소프트웨어 실적 발표 나왔던 더존 비지온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까지 흐름 나오는데요. 반도체가 앞단에 있는 만큼 반도체부터 저희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 네. 자, 엔비디아 수요는 여전히 강한가? 일단 반등이 나왔어요. 그 말은 즉슨 딥시크 충격이 어느 정도 미국에서부터 해소를 시켜가는 건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양옆으로 움직임이 나오면서 같이 성장할까?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조용할 때 사는 게 최고의 투자 비법이잖아요.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SK하이닉스 20만 원 회복하긴 했는데요. 이 정도면 잘 반영을 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부족합니까? 지금은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 그러니까 시장이 회복되게 되면서 동반해서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엔비디아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이 얘기는 일단 추후에 다시 다뤄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그 빠진 폭 대비해서 회복 그 폭이 아직 다 충족되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난 이후에 반도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살짝 말씀을 드리면 글쎄요, 그 엔비디아 수요가 건재하겠죠. 건재한 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수요가 건재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찜찜한 것은 경쟁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생산을 보게 되면 에이지 관련돼 가지고 브로드컴이라는 경쟁자가 나타났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딥시크라는 경쟁자가 나타났거든요. 그쵸. 제가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작년에 한미 반도체를 조금 안 좋게 말씀드릴 때 독점 프리미엄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엔비디아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픈AI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그리고 AI들의 가속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대안이 나타났기 때문에 독점이 깨졌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일단은 작년과 같은 흐름은 기대하는 거, 작년과 같은 그런 흐름을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딥시크가 출연을 하게 되면서 1월 24일부터 낙폭이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 낙폭을 만회해 나갈 건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 하락분과 엔비디아 하락의 시장이 회복되는 구간 그리고 엔비디아 회복되는 것에 따라서 같이 일단은 동향한 흐름이 우선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닉스 아래쪽에 있는 벤더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일단 그런 맥락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너는 뭘 보고 있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일단 저는 중국 쪽 이제 연관된 반도체 쪽 있잖아요. 그쪽을 좀 보고 있어요. 피델릭스? 어디 보시는 거예요? 중국 쪽 연관된 반도체라면? 아, 종목이요? 네.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 어봉도 반도체,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요. 맞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쪽 영역을 오히려 더 보고 계시네요. 시장이 정해준 쪽 네네. 위주로 반응 보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럼 원래 정통 강자 SK하이닉스는 그래도 20만 원 다시 좀 찾아왔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그런 관점에서 반가워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펼쳐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외국계 창구 쪽에서 그래도 SK하이닉스를 좀 담네요. 여전히 예쁘게 바라보고 있다로 우리는 해석하고 더 멀리 보면서 SK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는지 지금 현재 구간 점검해 주신다면요. 지금 구간에서 상단에 이전에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개파락으로 떨어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22만 원 좀 상단 돌파를 했다가 최근에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개파락으로 20만 원까지 깨지면서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다시 20만 원 선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갭 상단을 좀 메꾸러 올라가는 시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안정화를 찾으면서 외국인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역시나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 향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어떤 이 현재 점유율이나 위치 자체가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지금은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뭐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메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뭐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계속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라던가 AI 칩들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의존도 자체를 줄이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딥시크가 뭐 쇼크를 줬다, 뭐 충격을 줬다라고는 하지만 이번 메타 CEO가 이야기를 한 거는 뭐 그거였습니다. 이번에 딥시크가 이제 비용을 저비용으로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었던 건 결국은 훈련 쪽에서 좀 담당을 했었던 거고 지금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강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추론 영향이기 때문에 추론 때문이기 때문에 이 관련한 내용들이 좀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라던가 그리고 HBM이라던가 이런 엔비디아의 점유율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과하게 해석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과하게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체 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기업들이 뭐 자체 칩을 뭐 개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성능이라던가 소프트웨어 이런 최적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엔비디아가 우위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엔비디아를 이미 좀 이런 엔비디아 쪽으로 이미 선제적으로 좀 들어가 있고 그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계속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엔비디아한테 독점적인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론이 있다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기술의 격차가 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 HBM3E 12단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밖에 못 만듭니다. 이제 HBM4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벌어진 격차를 빠르게 또 추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한동안의 흐름들 자체는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는 보시되 지금 시장의 어떤 하드웨어 기기들 그리고 하드웨어 쪽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은 좀 여전히 잔존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 그런 것들을 좀 소화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급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뭐 이런 SK 하이닉스라던가 HBM 관련한 장비 쪽들도 좀 천천히 좀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나올 때 가이던스 많이 보실 텐데 캐펙스 투자가 가이던스가 좀 꺾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주다 보니 엔비디아 여전히 강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 SK 하이닉스는 연동되는 점이 그래도 다른 여타 반도체 종목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계속된 흐름으로 방향성 보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소부장 전쟁이 좀 더 치열해졌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주면 HBM 라인 때는 그대로 내 포트상 비중을 유지해야 하는 건가?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온디바이스 AI 쪽이라든지 에이직 라인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선택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테마단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뛰어든다고 하네요. 유리기판까지 지금 퓨롭틱스, SKC 이 뉴스 나오면서 갑자기 변동이 확대됐거든요. 네네.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렇죠? 가장 우선순위로 뭘 보시는지도.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모를 때는 그냥 지금을 봐요. 지금 뭐가 움직이냐,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뭘 관심을 가지냐 이 부분을 보는데 뭐 삼성전자 유리기판 얘기는 뭐 죄송한 얘기지만은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삼성전기가 생산하게 되고 삼성전자 생산하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도입을 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반도체 칩을 만드는 거 예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게 앞으로 조금 더 구체화가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제 AI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하고 그다음에 딥시크 관련돼 가지고 중국 쪽을 단계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소프트웨어 쪽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에 미국 인시를 보게 되면 물론 엔비디아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엔비디아에서 팔란티어로 좀 넘어가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 2023년도 이제 11월 달 맞나요?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상승이 나왔었네요. 그 이전부터 2022년 10월 달부터 상승이 나오고 제가 쭉 그 주도주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어쨌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AI 하드웨어 쪽으로
정말 강자고의 가속에 관련됐죠. 근데 이런 하드웨어가 완성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뭐 신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팔렌티노 좀 분위기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뭘 보느냐? 그러다 보니까 딥시크와 연결시켜가지고 최근에 또 AI 같은 경우는 가성비 AI가 좀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AI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네이버를 관심을 가진 게 너무나 당연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의료 AI 쪽 같은 경우도 자체 LLM 모델이 있는 뭐 코어라인 소프트라든지 그리고 또 솔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주고요. 그리고 어쨌든 가성비 AI 쪽을 좀 보다 보니까 또 중국 쪽 얘기인데 어쨌든 그 딥시크 CEO가 리커창 총리한테 중국 내 반도체 자립화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는 어부 반도체 그리고 칩셋 미디어는 그 이전부터 그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방금 다 이제 최근에 트렌드 같은 얘기는 다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가 움직이느냐 거기에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이런 섹터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확실히 반도체 씬이 넓어졌어요. 선택지가 많아졌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집중해 보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 힌트 주셨고 오히려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얘기 나눠볼게요. 외국인 순매수 4위에 카카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8위에 보면은 9위에 숲, 8위에 더존비즈온까지 함께 보여집니다. 자, 돈 벌 수 있는 기대감, 돈을 벌고 있는 쪽까지 같이 일제히 액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오늘 실적 나온 더존비즈온 2위에 현재 올라와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네요. 카카오 6위 보이고요. 궁금합니다. 소프트웨어 단. 일단 카카오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정말 전성시대가 맞는지. 이주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오픈 AI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날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어느 정도 돈을 벌어다 줄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네. 기대감은 유효한 상황. 하지만 이걸 보유하신 분들은 평단이 저 위에 있는 상황.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요. 카카오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주연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카카오 물론 고점에 계신 네. 분들한테는 아직 뭐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그런 상승일 거라고 보는데 다만 카카오는 그래도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구간까지 오고 있지 않나 어떤 생각의 전환이라던가 이런 것들 일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오픈 AI 그리고 이 샘 올트먼의 어떤 그 이야기가 상당히 좀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줬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오픈 AI랑 이제 협력을 하면서 기대되는 결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히나 카카오가 우리나라 그 한국에서는 좀 상당히 또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AI 기술을 좀 협력을 해가지고 뭐 챗 GPT랑 뭐 카카오의 AI 서비스랑 같이 좀 이제 협업을 해서 성능을 높이는 그런 과정들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공동 상품들도 개발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미 카카오톡을 좀 사용을 할 때도 뭐 자체적인 검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에 뭐 챗 GPT 이런 것들을 좀 접목을 시키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 현재 카카오보다 더 추가적인 어떤 프리미엄을 더 많이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좀 열리지 않겠나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 기반으로 해서 뭐 추가적인 수익 구조를 또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아직 불확실하기는 합니다. 조금 더 구체화가 진행이 돼야 되고 지금까지로는 좀 상상력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주가로 좀 땡겨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기대감이 좀 실질적으로 구체화가 진행이 되고 어떤 가이드라인 자체를 좀 잘 내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카카오도 충분히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건 여전히 기대감이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좀 진입을 하는 것들보다는 조금 조정 시에 지금 딱 전고점 구간에 또 위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공격적인 진입보다는 차라리 조금 뭐 돌파를 하는 그런 구간에서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정 시에 접근을 하는 게 지금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은 저는 네이버를 사실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지켜보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네이버가 이전에 창립자를 또 다시 데려왔죠. 그러면서 새롭게 AI 쪽에서 좀 선두 분야를 또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뭐 하이버 클로바라던가 하이버 클로바 X 이런 자체적인 이런 AI 모델들이 그동안에 너무 좀 경쟁력적인 측면에서는 좀 뛰어나지 못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밀리기는 했었는데 지금 다시 또 AI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분위기들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 봤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단에 강한 저항대가 한 24만 원 정도 위치를 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단 돌파하는 것들 좀 기대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그렇다면 사실 계엄 때 수혜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올랐었던 정고 라인까지 지금 거의 추격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또 저항 라인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는 네이버를 한번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정태근 이사님. 네. 근데 네이버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엄청 많잖아요. 아까 전에 외국인 기관 수급 보셨다시피 더존비즈온, 숲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엠로, 삼성, SDS 뭐 말하자면 많죠. 카페24 등등까지 뭐 다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료 AI를 차치하고 본다라면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쪽, 점수 주신 쪽 어디일까요? 일단은 뭐 AI 섹터 내에서 AI 소프트웨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근데 그거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이 가성비 AI가 화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 부분과 연결시켜서 우리나라 지금 AI 소프트가 부각이 되는 건 결국 한국형 AI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가격 대비, 그러니까 가성비, 방산에서 얘기 나오는 가성비가 또 AI 쪽에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저도 네이버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샘 올트만이 카카오로 왜 갔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카카오에는 자체 LLM 모델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샘 올트만이 자기 거 써달라고 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거기다가 카카오는 여러 가지 이제 아시겠지만 컨텐츠가 많다 보니까 얹을 곳이 많아요. 적용실 곳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샘 올트만이 저는 제 개인적인 여담인데 샘 올트만이 한국 와서 이렇게 하는 것들 보니까 아 이거 참 여우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간단해요. 이 사람이 한국에 투자를 하러 왔을까요? 투자 유치를 하러 왔을까요? 제가 볼 때 후자라고 보거든요. 예, 유치.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샘 올트만 효과는 단계에 가했구나. 그러면은 샘 올트만이 직접 할 사업들 그리고 그거 말고 딥시크와 연관된 가성비 AI 쪽을 봐야 되는데 그럼 뭘 봐야 되느냐? 대장은 이제 앞으로 시선이 바뀔 네이버를 분명히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 LLM 모델 그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 보게 되면은 이제 솔트룩스, 뭐 그렇죠.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솔트룩스는 이미 급등이 좀 상승이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코난 테크놀로지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지만 셀바스 AI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픈 AI 할지 모르겠지만 오픈 AI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점을 보게 되면 또 셀바스 AI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AI가 확장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신약 AI까지 네네.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신테크 바이오 급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에도 기회가 참 많습니다. 여러 종목들 압축해 주셨고 두 분 모두 네이버 쪽에 조금 더 강한 의견을 주고 계신다라는 점 챙겨볼게요. 자, 이어서 이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순 매수를 보는데요. 하나오션 6위에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어제 밀리더니 오늘 다시 좀 나갔죠. 근데 실적 발표 나오고 일부 좀 밑으로 하방 변동을 그리다가 다시 좀 현재 구간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살 걸. 어제 사도 오늘 수익의 기회를 주는 게 조선주였네?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근데 오늘은 좀 변동이 느껴지죠? 자, 현대미포 실적 나오고 나서 좀 변동이 셉니다. 이주연 대표님, 매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석구석들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매수를 해라라고 하면은 저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오늘 하나오션도 잘 가고 있고 실적도 잘 나왔고 그동안에 걱정을 하던 뭐 이전에 저가 물량이라던가 그리고 인력난에 따른 어떤 비용들 이런 것들 좀 어느 정도 처리가 된 거를 이번 실적에서 또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모멘텀 그리고 회복세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면서 충분히 지금과 같은 어떤 뭐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새롭게 진입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오늘 한 3%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종목들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뭐 보합권 정도 그리고 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조선주들 그렇게 분위기 좋지 못하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하나오션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일단 비용이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예상보다는 좀 실적이 별로 안 좋았다라는 측면들이 지금의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렇게 현대
미포처럼 좀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오션도 이전에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주가를 많이 뺐었고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좀 상승이 더디게 나오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이제 현대미포도 아마 그런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조선주들에 대한 어떤 전망이라던가 현재 상황들 전혀 바뀐 것들 없고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은데 지금은 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유동성이 그쪽 다른 쪽으로 옮겨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윗돌 빼서 아랫돌 맞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선주들은 추가적인 어떤 조정이나 뭐 하락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좀 보유하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 좀 째려보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조정이 나왔을 때를 오히려 좀 기회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좀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들 아시다시피 한 번 쉬어가면은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쉬어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급하게 좀 담는 것보다는 일단 조정 기다리면서 천천히 이제 자리 잡는 거 보고 담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한쪽에서 일단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데 다른 쪽에서 큰 매도 움직임이 같이 잡히지가 않는다라는 점에 있어서 오히려 이거를 우리가 또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셨을 텐데 너무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좀 느긋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 사실 조선준 탑픽이었거든요. 그렇죠? 탑픽 섹터였잖아요. 네. 지금은 높습니까? 아니면 여전합니까?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높다. 뭐죠, 그게? 어쨌든 상승 추세는 계속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리고 네네. 싶어요. 계속 진행형인데 이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상했다가 좀 꺾였다가 상승했다가 꺾였다가 이게 반복이 되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지금 구간에서는 좀 조정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 1월 달 이후부터 조선주가 언제까지 갈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4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이게 조정이 어떤 핑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한오션 빼고는 뭐 예상했던 대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탑픽 섹터 내에서 뭐 탑픽주 같은 경우 저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은 탑픽은 한국조선해양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작년 하반기를 제외를 하고 2022년도부터 보게 되면은 조선주 갈 때 다 같이 갔어요. 다 네. 같이 갔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왜 그런 현상이 나왔냐면은 이게 핀셋으로 조명을 하다 보니까 차별의 양상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방산 쪽으로 조명을 하게 되고 방산 쪽 조명하다 보니까 또 방산 내에서 어디로 볼 거냐 미국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오션 이런 것들이 가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조선주는 한국조선해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핀셋을 보지만 결국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조선주 전체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이 다시 저는 개인적으로 대장 역할을 할 거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탑픽은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전하시네요. 근데 단기적으로 바로바로 여기도 빠르게 지금 안 사면 안 돼라는 관점으로 보진 않고 느긋한 관점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조선주 이야기. 조선주는 걱정할 게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이쪽 가보겠습니다. 지금 SK바이오팜이 5위에 올라와 있는데 실적이 굿이었죠. 그리고 리가캠바이오 7위에 나와 있고 알테오젠도 오늘 뭐 40만 원 추격하는 움직임 아주 예쁘게 나타났습니다. 기관 순 매수를 보더라도 3천당 제약 있고요. 뭐 일부 개별적인 종목 있는 쪽들은 확실히 나옵니다. AI 의료단까지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자, 사실상 국내 내부 이슈로 본다면 뭐 외부 이슈로는 관세 전쟁의 수혜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내부 이슈로 본다면 첨생법 이슈까지 좀 더해졌고 가장 큰 매크로 이슈로 본다면 10년물 금리가 어느 정도 좀 내려왔다가 바이오주에 있어서는 굉장한 큰 우호적 환경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반응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적도 좋은 쪽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쪽도 계속해서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포지션이 맞아요? 제약바이오는 지금 저는
더 간다라고 보는 포지션이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단 그동안에 좀 성장주 특히나 제약바이오를 많이 압박하고 있었던 게 결국에는 국채금리였었는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생각보다 앞으로 좀 경기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을 낳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더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인물이 또 트럼프 정부기 때문에 앞으로 국채금리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압박하던 외부적인 요인들은 일부 좀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좀 시장이 되게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생각이 드는 게 신고가 종목들이 잘 붙어주고 수급이 잘 붙어주고 오히려 신고가를 좀 밀어 올리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이게 시장이 좋을 때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 것 같은데 지금 어느새 제약바이오 관련한 종목군들 좀 조정을 마치고 전고점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돌아가면서 키 맞추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뭐 알테오젠이라던가 리아켐바이오, 뭐 ABL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뭐 브릿지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어떤 탄력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온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종목들한테서는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금 첨생법 관련해서는 뭐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 그 줄기세포 테마 이런 종목들입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크게 뭐 기대를 하기에는 좀 어렵고 매매적인 관점에서 뭐 수급 플레이를 하시는 것 정도야 괜찮겠습니다만 투자 관점으로 쭉 끌고 가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이 지금은 제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뭐 전통 제약주들 있죠. 뭐 약가 인하에 따른 어떤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녹십자라던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느릴 거니까 그런 종목들보다는 지금 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앞서서 말씀드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압축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가던 쪽에서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바이오 쪽에서도 나타납니다. 기술 수출 모멘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이 있어서 안정감 있는 쪽에서 압축하는 전략 내려주셨네요. 여의도에 눈이 내리고 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 AI 나왔습니다. 정태일 이사님. 루닛 뷰노, JLK 딥노이드, 신테카 바이오, 옹코, 3 등등등 정말 많아요. 네. 우리 다 사도 돼요? 일단은 가는 놈을 사야 되겠죠. 무작정 사는 것보다. 일단 최근에 어쨌든 의료 AI 얘기 나오게 되면서 반응이 나왔던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미 픽을 다 해줘서 제가 뭐 할 건 없고 그냥 차려놓은 밥상을 이제 그냥 차려놓고 먹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토마토 시스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서 의료 AI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 또 이제 북미 쪽과 연관성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어라는 소프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 이제 생성형 AI 모델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북미 쪽이라든지 그리고 유럽 쪽에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글로벌 어떤 영역 확장 측면에서 봤을 때 봐도 될 만한 종목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방금 말씀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이 안 좋다는 것들이 아니라 뭐 제 성향상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할 것 같다. 그런 관점인 거고 이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일주일간 등락률을 보시고 상위에 뭐가 있냐면은 뭐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는 매수가 좀 힘들 것 같고 토마토 시스템, 딥노이드, 코어랜소프트, 신테카 바이오, 셀바스 헬스케어 뭐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속에서 본인 성향 그러니까 이유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뭐 저는 토마토 시스템이 이제 미국 쪽에서 의료 AI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코어랜 소프트는 자체 LLM 모델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로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어쨌든 상위에 최근에 등락폭이 컸던 종목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유가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뭘 사도 오케이인데 네. 이유가 있어야 흔들릴 때 또 뭐 비중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네요. 알겠습니다. 의료 AI주는 상방 쪽의 움직임 계속 기대를 해보면서 종목 압축 시켜가 보시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